안녕하세요. 네이버 NLP팀의 김선훈입니다. 제가 발표할 제목은 하이퍼클로바의 활용 중 검색 어플리케이션 부분입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그중 생성 기반의 한국어 모델을 활용하여 검색 서비스에 적용을 모색해보고 있는 태스크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태스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널 쿼리 라이팅이라고 하는 검색 결과가 없는 질의를 재작성하는 태스크와 쇼핑 리뷰 요약, 그리고 질의응답 태스크입니다. 널 쿼리 라이팅은 사용자 질의에 검색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질의를 새로운 질의로 변경하는 태스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배운다 히아타니 겐지로 라는 검색어가 있고 잘못한 부분을 단어학이라는 검색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두 번째 예제는 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모바일에서 오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첫 번째 예시는 특별히 오타나 이상한 글자가 없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없는 검색어들을 널 쿼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널 쿼리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오타가 있거나 띄어쓰기가 잘 안 된 경우나 자소 단위가 많이 섞여 있는 경우,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널 쿼리 라이팅을 하이퍼클로바 한국어 모델을 활용하여 별도의 파인 튜닝 없이 검색어를 변환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제일 왼쪽과 같이 널 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퓨샷을 검색해오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학습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사실 널 쿼리는 실제 사람이 확인해본 결과 널 쿼리의 약 27% 정도에서 어떠한 의도를 지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퓨샷 검색과 더불어 추가적인 힌트로 이전에 클릭이 된 적이 있었던 질의들을 수집해서 슬라이드 하단과 같이 하이퍼클로바의 입력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운데 제일 왼쪽에 보시면 brief query, 즉 이전 검색어 부분이 있습니다. 즉 널 쿼리만으로는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모델에게 전달하기 위해 동일 사용자의 이전 검색어를 추가 정보로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앞에 나왔던 예제입니다. 원 질의는 아이들에게 배운다 히아타니 겐지로 였고 결과가 없었는데요. 이 질의의 경우에는 이미 클릭을 받았던 유사한 질의들을 클릭 질의 풀에서 구할 수 있었고 이를 힌트로 활용해서 올바른 검색어로 변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제로 잘못한 부분을 단호학이라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하이퍼클로바가 잘못한 부분을 단호하게 라는 올바른 질의로 잘 교정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태스크에서는 추가적으로 사용자의 이전 검색어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널 쿼리 이전에 사용자는 슬라이드 제일 왼쪽과 같이 아이가 잘못을 했을 경우 라는 질의를 사용했었습니다. 하이퍼클로바는 이 세션 질의를 추가적으로 보고 단순히 오타만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문맥에 맞게 이전 검색어의 I라는 단어를 참고하여 잘못한 부분을 단호하게 훈육이라는 질의로 더 맥락에 맞게 잘 변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쇼핑 리뷰에 대한 한 줄 요약입니다. 네이버 쇼핑 서비스에는 수많은 제품이 있고요. 그 제품에 대해서도 수많은 리뷰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쇼핑을 할 때 리뷰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리뷰가 수천, 수만 건, 또 그 이상이 되면 다 보기도 힘들고 때론 중론을 취합해서 보고 싶은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에서는 하이퍼클로바를 활용해서 여러 개의 리뷰들을 한 줄로 잘 요약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쇼핑 리뷰 한 줄 요약에 대한 프로세스입니다. 상품별로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리뷰들에 대해 왼쪽 그림과 같이 클러스터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각 클러스터 내에서 대표가 되는 리뷰를 추출하고 이들을 하이퍼클로바를 이용해서 한 줄 요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리뷰들을 기반으로 생성된 요약 문장은 이전의 추출 기반의 요약 문장보다, 즉 사용자의 리뷰 자체보다 오히려 더 문법에도 어색함이 없고 더 자연스러운 리뷰를 생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성 기반의 모델을 사용하다 보니 페이스풀네스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생성 요약 관련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생성 요약 시 일반적으로 약 30% 정도에 대해서 페이스풀네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국어 쇼핑 리뷰들로부터 생성된 한 줄 요약도 비슷한 수준의 문제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탐지하기 위해 쇼핑 리뷰 요약에서는 루디 스코어와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 태스크를 활용하여 어느 정도 극복해 볼 수 있을지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루디는 워드 오버랩을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는 두 문장의 인테일먼트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쇼핑 리뷰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요약도 참이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도움이 되었지만 NLI가 쇼핑 리뷰 한 줄 요약 태스크에서는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좀 더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폼 퀘스천 앤서링, 즉 자유 형식의 질의응답 태스크입니다. 질문 유형으로는 한글 만든 사람이 누구야? 와 같이 서브젝트와 프리디킷으로 구성된 질문, 미국 대통령 중 그래미상을 받은 사람은? 과 같은 멀티헙 퀘스천,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불링 퀘스천, 그리고 how나 why에 대한 질문인 롱폼 퀘스천 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식백과를 활용하여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질문에 답을 해보는 지식백과 기반의 질의응답 태스크입니다. 프리폼 QA 태스크의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한글 만든 사람이 누구야?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활용하여 퓨샷을 검색하는 부분입니다. 퓨샷 검색을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질문과 답변쌍에 대해 미리 학습된 바이인코더 모델로 질문에 대한 벡터를 미리 추출해 놓습니다. 그리고 실제 질문이 들어오면 동일한 바이인코더 모델로 벡터를 추출하고 이를 미리 추출된 수많은 벡터들과 유사도를 계산하여 높은 유사도를 갖는 질문 답변 쌍들을 퓨샷들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답변을 하기 위한 연관된 정보, 즉 난리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지식백과 문서에서 연관된 문단을 추출해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각 지식백과의 문단도 마찬가지로 바이인코더 모델로 해당 문단의 벡터를 미리 추출해 놓고 이전에 추출했던 질의의 임베딩 벡터로 각 문서들과 유사도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BM25와 같은 턴 매칭 기반의 점수도 함께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될 문단을 랭킹하여 가져옵니다. 모델에 들어갈 최종적인 입력의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검색을 통해 관련 패시지들을 근거 문서로 제일 앞에 두고 뒤이어 테스트 질문과 유사한 퓨샷들을 뒤에 둡니다. 마지막으로 얻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 한글 만든 사람이 누구야? 라고 질문을 하이퍼클로바에게 하게 됩니다. 질의응답도 마찬가지로 팩트체크, 즉 검증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팩트체크를 하는 접근법을 살펴보면 먼저 단답형 답변의 경우에는 해당 답변이 검색된 패시지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그림처럼 답변의 세종대왕이라는 단어가 문서에 존재하게 되면 신뢰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는 모델의 답변, 즉 세종대왕이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검색된 문서를 활용하여 질문을 역으로 생성합니다. 즉 검색된 문서에서 어떻게 하면 세종대왕이 답변으로 나오는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미리 학습된 질문 생성 모델을 활용하여 질문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질문들과 실제 사용자의 원 질문 간의 인테일먼트 여부를 판단하여 팩트 체크를 하게 됩니다. 슬라이드의 예시에서는 첫 번째 문서에서 세종대왕을 답으로 하기 위해 한글은 누가 만들었어? 라는 질문이 생성되었는데요. 이 질문은 원 질문과 인테일먼트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신뢰도 점수가 상승하며 최종적으로는 이 답변은 신뢰할 만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롱폼 QA, 즉 서술형 질문인데요. 서술형 질문의 팩트체크에 대해서는 앞에서 활용했던 방법을 활용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루디 점수로 신뢰도를 측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루디 점수가 높음에도 팩트체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은 더 고도화된 기술 개발이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퍼클로바를 통해 이전에는 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유형의 질문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 그래미상을 받은 사람은?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이랑 뭐가 달라? 등 기존에는 잘 답하기 힘들었던 영역의 질문까지 답변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의 성능 변화 그리고 다양한 테크닉들에 대한 성능 변화 양상이 궁금하실 것 같아 준비를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당연하지만 성능의 향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모델에게 추가적인 힌트를 제공할수록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에서는 별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인컨텍스트 러닝을 넘어서 파인 튜닝까지 하게 되면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는 파인 튜닝과 유사한 성능을 보이지만 상당히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P-튜닝도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향후로는 파인 튜닝을 P-튜닝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이퍼클로바의 아주 큰 한국어 모델을 활용해서 검색 관련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한 태스크들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가능성과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여 서비스에 적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존에는 시도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태스크에도 빠르게 테스트해보고 도전해볼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이 열린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발표를 통한 경험 공유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